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5월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오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아들이 숨겨놓고 있었던 붐비지 않는 여행지가 있어요. 꼭 가야 되는 이 여행지를 여러분께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런데 월급만 따박따박 모아서는 원하는 금액만큼 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내 집에서 1년 만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해서 짠테크의 고수분을 모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쓸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하루에 10,000원 이상 쓰면 안 되겠죠. 부동산 재테크의 여왕, 짠돌이 여왕, 파워블로거 등 아주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는 오늘의 강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라 작가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생활경제 전문 작가 김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별명이 뭐 여왕님이세요? 여왕님, 짠돌이의 여왕, 뭐 재테크 여왕.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2008년도에 첫 아이를 낳고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맞다. 펀드 투자한 것이 반토막이 났어요. 어이고. 근데 그때 제가 신혼이라 집이 없었거든요. 예. 집값은 엄청 많이 오르고 내가 저축한 돈은 반토막이 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릴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억척스럽게 수입의 50%를 저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내 집 마련도 하고 새 아이를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뭐요? 반토막. 일생.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저축을 잘 하기만 해도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벌지 않고 아끼기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1,000만 원이에요? 1년에요. 1년에 1,000만 원? 네. 집에서.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이 강의 청하겠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집에 살았어요. 물이 줄줄 새고 곰팡이가 막 생기는 아주 낡은 재개발 빌라에. 제가 왜 이 집에 살았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딱 요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돈에 되니까. 맞춰서 집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더 좋은 집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 그렇죠? 한 1억 정도 빌리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내고 더 좋은 집에 반전세. 아파트에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걸 가지 않고 아주 저렴하고 낡은 이 빌라에 간 거죠. 제가 2006년에 결혼을 한 당시에 은행원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당시 펀드가 유행이니까 펀드를 막 가입을 했다가 2007년도에 임신을 하고 퇴사를 했고요. 나는 펀드가 이렇게 쑥쑥 오르고 있으니까 남편이 안정적인 월급을 가져다 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둔 거죠. 임신을 하면서. 근데 2008년도에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로 너무 바쁜 와중에 통장을 보지도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반토막이 나 있었던 거죠. TV도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나의 무지가 이렇게 돈을 다 홀랑 날리는구나.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내 엉덩이에 많은 돈을 깔고 앉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주거 비용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좋은 동네에 살면은 계속 전세금 올려줘야 돼요. 맞아. 집을 살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남편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돈으로 대출을 갚기도 너무 버거웠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집으로 이사 가는 걸 선택을 했죠. 남편은 그러면 흔쾌히 좋아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애들도 그렇고?
남편은 조금 반대를 했지만 네. 저희가 너무 완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파트는 이 집보다 1억을 더 줘야 돼. 근데 이런 평수에 이런 조건으로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몰랐어요. 물이 이렇게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 집인지는. 살다 보니까 물도 새고 곰팡이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 집에 무려 4년간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둘째 아이도 출산을 했고요. 셋째 아이에 또 이 집에서 출산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난 이 집을 나가지 않겠다. 네. 그때까지 돈을 모으겠다. 250만 원 중에 125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집이었어요. 난 평생 이런 집에 다시는 살지 않을 거야. 지금이 마지막이다. 네,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나는 쓰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돈 아끼는 가계부 노하우를 이제 오픈을 할게요. 네. 저는 이것을 가계부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가계부를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가계부를 뚱뚱하게 만들고 영수증을 잔뜩 붙이고 막 소비한 돈들을 막 주고장창 나열하기만 하면 전혀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꼼꼼하게 쓰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 그렇죠. 꼼꼼하게 쓰라고 예. 되어 있죠. 네. 자, 일반 가계부 한번 볼게요. 네. 어묵 얼마, 두부 3,350원, 맞아요. 그렇죠. 참치캔 6개 9,800원 이 합계를 내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네. 물론 영수증에 쭉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개를 소비했을 때 다 더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월 결산, 주간 결산, 뭐 일일 결산을 하면서 귀찮으니까 쓰다가 말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루에 내가 얼마 쓸지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저축을 250 중에 125만 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쓸 돈이 거의 없었어요. 고정 지출이 나가면 한 95에서 100만 원이 나가고 내 손에 남는 돈이 25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하루에 10,000원 이상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으로 밥도 사 먹고 마트도 가고 뭐 버스도 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사거나 뭘 배우러 다니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10,000원으로 하루를 살겠다라고 아이고. 다짐을 했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10,000원으로 내가 뭘 썼는지가 중요한가요? 10,000원을 썼다는 게 중요하죠. 만 원 정도에서. 이하로 소비했다는 네, 게 네, 중요하지. 네. 그 안에서 내가 뭐 커피를 먹었는지, 빵을 먹었는지, 고기를 사 먹었는지 중요하잖아요. 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1,000원씩 주면서 야 용돈기 입장 써 이러잖아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은 돈을 주면서 기입장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계부 다이어트는요. 내가 쓰는 돈을 한정해서 나는 하루에 2만 원 가지고 살 거야. 그럼 한 달에 뭐 60만 원이겠죠? 하루에 10,000원으로 살 거야.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돈으로 살기만 하면 성공. 저축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개를 쓰고 막 10만 원치 쓰고 20만 원치 쓰는 사람은 써야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계부 다이어트의 첫 번째 목표는 내가 하루에 얼마 쓸지를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예. 쉽지 않죠. 그 방법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정 지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내가 소비를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무기력해져요. 아, 우리는 월급은 얼만데 나가는 돈이 이만큼이니까 뭐 저축을 어떻게 해? 에라 모르겠다. 저축 포기. 네.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네. 통신료 낮추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좋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예. 그 스마트폰이 컴퓨터 값에 맞먹어요. 네. 100만 원이 100만 훌쩍 원 하죠. 넘어가는 거를 쉽게 사고 맞아요. 술 먹고 잃어버리고 어디 떨어뜨리고. 물에 빠치고 네. 깨지고 액정 갈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 핸드폰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약정해야죠. 혹시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자는 모르겠는데 약 2년 약정은 기본이죠. 아니 쓸 때 그렇게 하라 그러던데? 그렇게 하라고 하죠. 하라고 하고 그 휴대폰은 그냥 대신에 그냥 거저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그렇죠. 요금제 굉장히 비싸게 하고 네네네. 그 안에 이제 할부금까지 들어가요. 아, 그 이자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할부금에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거의 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간. 예. 그럼 100만 원을 빌리면 5%면 1년에 5만 원 이자네요. 예. 그러네. 그다음 보험료. 이게 또 돈 먹나 맞죠. 그렇죠. 이거 근데 많이 이게 또 안 들 수도 없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를 현명하게 잘 알고 들어야 되는데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걸 교육을 받을 기관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에서도 나오는데 기억나는 건 154 이거 하고 해지시 뭐좀 되는 뭐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빨리 말해버려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네. 무슨 말인지 용어도 모르고 몇 가지 기억하실 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보장성 금액만 가져가야지 안에 저장되는 돈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100세 만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100세 그렇게까지 살잖아요 요즘. 100세까지 요즘-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요즘 100세까지 해라라고 얘기 네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네. 태아보험을 네. 100세 만기로 해주면은 네. 지금은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래요. 네. 100년 후에 5천만 원이 어떤 돈이 될까요? 돈의 가치가? 가치가. 자, 우리가 가입할 때 그 보장 금액이 있어요. 뭐 사망하면 얼마, 암 걸리면 얼마가 있는데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고 우리가 늙어가요. 그러네. 근데 100세 만기를 하면요, 60세 만기를 했을 때보다 훨씬 보험료가 비싸요. 네. 당연히 보험회사는 지급할 돈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거죠. 저는 아이들 보험도 30세 만기를 제가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다시 갈아타야죠. 왜냐하면 30년이면 충분해요, 아이들은. 거의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 같은 경우도 한 65세 만기 정도. 그리고 아이들은 30세까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들이 내면 되니까. 맞아요. 내가 뭐 그때까지 그래. 맞는 얘기네.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면서 네. 좋아요. 10년 동안 내고 쭉 보장받는 네. 게 좋을까요? 길게 내가 60살이면 60살까지 내면서 보장받는 게 근데 좋을까요? 대부분 10년 납하고 보장받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꿀팁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 설계사의 수당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빌렸어요. 네. 30년 동안 원금을 갚는 게 조금 낼까요? 10년 동안 원금을 갚는 게 조금 낼까요? 길게 해야지 원금은 30년 줄어들구나. 아닐까요? 자, 그럼 보험료는 어떨까요? 보험료도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네. 길게 내야 보험료도 되네. 길게 내면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설계사들이 길게 내는 걸 좋아하지 않죠. 수당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험료가 확 낮춰지면서. 근데 우리는 천천히 내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한 달에 막 20만 원씩 내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한 12만 원 이렇게 내면서 좀 길게 내는 거.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이죠. 적립보험료 없애기. 그다음에 만기를 100세로 잡지 않기. 100살까지 사는 건 맞는데요. 네. 그때까지 가져가면 돈이 너무 적어요. 네. 3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마 30년 후에는 한 달 월급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월급이 12만 원이었대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네. 돈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너무 만기가 긴 거 좋지 않다. 세 번째는 10년 납보다는 전기 납이 좋다. 요것만 아셔도 우리 가족의 보험료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어요. 끝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분이라면 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사교육비. 저게 완전히 없애기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렇죠. 제 얘기입니다. 그거 제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그 항목입니다. 사교육 없애기.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사실 많이 일어나는 소지가 되거든요. 사실 제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 제가 네. 사교육비에 대한 큰 니즈는 없어요. 초등학생은 이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 사교육비를 아껴서 그 돈 저축해서 다른 거를 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막 문화센터도 유행이었고요. 막 집에 오는 방문 교사 선생님, 아이에게는 뭐 몇 살 때 이거를 가르쳐야 한다. 막 한글도 막 학습지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250만 원 중에 125만 원을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교사를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닌데 왜냐면은 요즘은 별의별 선생님들 다 오시거든요. 맞아요. 한자부터 시작해서 영어는 기본이고 요즘 뭐 저 어떤 데는 보면은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그래서 줄넘기 선생님까지도 있어요. 줄넘기도 따로 레슨을 받아요? 레슨을 받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줄넘기 요즘에는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보면 우리 아이예요. 문화센터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집에서 내가 얘랑 뭐 하고 놀아줄까? 해서 아이에게 이제 색깔을 인지하는 놀이였는데요. 감과 당근. 감과 당근인가? 귤인가요? 감인가? 예, 잘 기억이 안 나. 예, 감과 당근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주황색이야. 주황색이야. 이렇게 말 못하는 아이에게. 이런 거 알려주었고요. 어느 날 집에 수박이 왔어요. 네. 그러면 수박이 그려져 있는 책을 가져옵니다. 평소에 수박을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네. 또 없는 집은 수박을 또 맨날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여름에 한 번 오니까 이 아이에게는 평생 동안 수박을 처음 본 거예요.
그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니까 네. 여름이 딱 오고 수박을 보여주면서 수박책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게 수박이야. 그다음에 한번 굴려요. 떼굴떼굴 굴러가네 이런 그런 형용사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해서 아이랑 이렇게 그런 데를 다니지 못했지만 집에 있는 그런 과일, 야채로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도 과자보다는 인스턴트보다는 자연식을 좋아하는 아이로. 그래요. 교육이 그렇게 좀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일상에서. 네. 네. 유치원 가기 전에 초코파이와 새우깡,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왜냐면 집에서만 키우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과자 너무 비싸서 못 사주거든요. 네. 하루에 10,000원 살게 할 때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줄 수 없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요. 굉장히 토종 입맛이에요. 김치 가지고 밥을 먹고 민들레 쌈을 좋아하고요. 애가. 아기가 아스파라거스 볶아 먹는 거 좋아하고. 아유, 귀엽다. 네. 그 애기가 그러면 저기 엄마 오늘 소풍 가는데 민들레 쌈이나 좀 해줘요. 아이고 나 그게 좋더라.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김밥도 못 먹어요. 볶음밥도 잘 안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자연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돌돌 말려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비위가 상한대요, 본인은. 도시락을 제가 뭘 싸냐면 김치볶음? 되게 좋아해요. 예. 상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여튼 뼛속까지 그래서, 재테크군요. 네.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너무 건강하게 자랐어요. 예. 병원 입원도 한 번 안 하고 아토피 이런 것도 없고 네, 병원비도 거의 안 들었어요.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안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을 쪼개지 않으면 제가 말한 이 절약 방법을 실행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자, 월급 통장이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 혼자 외벌이였기 때문에 하나만 했습니다. 네. 만약에 맞벌이신 분은 이렇게 2개를 합치시면 되겠죠? 네. 자, 저는 내 용돈, 남편 용돈, 공과금, 예비비 이렇게 4개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내 용돈, 남편 용돈이라고 붙인 이유는 기분 좋으라고 넣은 거지 실제 내 용돈은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가족을 위해서 장을 보고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내 용돈의 개념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 용돈은 25만 원이구나. 남편에게는 20만 원의 용돈을 줬고요. 네. 남편에게 용돈을 주면서 자기야 이걸로 밥도 사 먹고 교통비도 하고 회식도 하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술도 먹고 왜 집도 사라 그러지 그래요. 네. 여행도 가자 그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냥 다 하세요. 말이라도. 네, 말이라도. 자유롭게. 아우 얄미워. 남편 용돈은 제가 점검하지 않아요. 네. 어디에 썼는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은 돈을 소비할 때는 어디에 썼는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공과금 30만 원. 공과금에는 뭐가 있냐면 대출 이자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저는 보험료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통신비도. 자, 이게 왜 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제가 말하는 공과금 통장의 개념은 연체를 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 보험료는 2달 연체하면 해지가 됩니다. 예. 그러면 병력이 있으면 재가입이 안 돼요. 큰일 나겠죠? 통신비도 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3번째는 관리비 연체하면 가산금이 비싸죠. 맞아요. 은행 이자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이자 연체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런 것들 모아놔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아,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지 그런 돈들이 저는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30만 원을 이 통장 연결해 놓고 자동이체를 월급에서 여기로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 통장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지 않죠.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용돈과 남편 용돈은 마를 수 있겠지만 쓰다 보면은 얘는 절대 마르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예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비는 뭔가요? 예비비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 저축을 지속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수입은 그래도 거의 일정하죠.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네. 그런데 지출이 들쑥날쑥하면 저축을 자동이체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예비비가 없어서 그래요. 자, 예비비는 뭐냐면 연간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간 예비비가 뭐냐면 1년 동안 이벤트성으로 지출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1년에 한 번 내죠. 맞네. 자,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에 우리 뭐 부모님 생신 같은 거 갑자기 나가는데 예정돼 있죠. 8달에 부모님 생신 비용. 그다음에 우리 휴가 가나요? 여름에? 여름에 휴가 간다고 회사에서 돈 더 줘요? 아니.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해서 집집마다 다를 거예요. 집이 있으신 분은 재산세를 낼 테고요. 집값이 비싼 집에 사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도 낼 종부세. 수 있죠. 네. 그런 게 다 만만치가 않은 돈입니다. 월급으로 해결하기에.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나열해 적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집도 뭐 거의 없고 집도 없고 예비비 쓰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년 다 하니까 300만 원이더라고요. 네. 예비비. 다 해서 예비비만 300만 원이에요. 사실 3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이 돈이. 맞아요. 그런데 12개월 나눠요, 그거를. 그럼 한 달에 25만 원. 근데 얘는 어디에 저축하면 좋으냐면 CMA, MMF 이런 통장은 하루만 저축을 해도 이자가 나와요. 네. 그리고 자유롭게 뺐다 넣었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장에 넣어놨다가 자동차세를 낸다. 그럼 빼서 내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한다. 빼서 내고 그러면 요 지출에 문제가 없이 얘는 따로 별도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축을 일정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예비비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나머지 25만 원 어디 갔어? 시부모님 용돈도 드렸고요. 아이들 경조사, 성교원 유치원 경조사. 나머지 25만 원이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에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써 있는데 그 뭐 기저귀값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통장을 여러 개 쪼개서 만드시면 좋아요. 이때 남편이 저에게 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돈도 안 쓰고 살다가 암 걸려 죽겠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암보험을 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아, 진짜로? 네네. 아, 심각한 거네. 죽을 것 같다고. 아까 저한테 부군이 많이 도와주셨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요. 도와주면서도 툴툴댔어요. 어떤 날은 막 자기도 짜증이 나고 그쵸, 막 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용돈으로 알아서 들으라고요. 와, 20만 원 안에서 네네. 다 해결해라. 암보험 뭐 한 3만 원이면 들잖아요. 네. 그래, 암보험이 많이 싸졌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 남편 용돈 20만 원 안에서 저기 뭐 술 먹고. 술 먹고 뭐 하고 다 하면서 옷 사고. 옷 사고 그다음에 암보험까지. 네. 그래서 남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지. 자기 용돈으로 들려면 아깝거든요. 그럼. 그래서 여기에 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가 없어요. 신용카드가 그렇네요. 없어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통장이 없잖아요. 오. 남을 저축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을 때도 서로 네. 상의를 합니다. 네가 낼래, 내가 낼래. 예를 들면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갈 때도요. 네. 신용카드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남편 체크카드, 제 체크카드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반 낼래? 자기가 부부끼리도? 낼래? 그럼요. 내 용돈이고 그러니까. 내 용돈이니까. 네. 아이, 그 차라리 집에서 먹자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꾸 나가는 것보다. 네네네.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새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하러 나오잖아요. 예. 외식을 안 해요. 왜? 돈 아까워서. 아, 지금도 20만 원이에요? 지금은 좀 늘었는데 네. 습관이 사람이 된 거예요. 습관이 배달 돼서. 음식 안 시켜 먹고 치킨 피자 안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족발. 그럼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좋으신 모양이네. 집밥이 더 아니에요. 그냥 맛있으니까. 김치찌개 끓여서 그냥 먹고. 네. 며칠씩도 먹잖아요, 김치찌개. 맞아요. 한번 근데 끓이면. 그렇게 그냥 대충 먹는 거예요. 카레 그냥 해서 먹고. 예, 지금 뭐 음식 뭐 요리 얘기 아까 처음부터 애기 키울 때부터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김치예요. 김치 외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지금 카레 한 방 맞아요. 언급했고. 잠깐 나왔고. 카레 한번 나고. 김치로 다 해결이 되는군요. 맞아요. 이게 용돈 여러분 분리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나의 돈을 분리를 해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이 칼국수를 한 그릇 사줘도 행복해요. 와, 이 사람이 자기 용돈을 희생하면서 나에게 뭘 사줬구나. 과자를 한 봉지 사오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 네. 애들도 그 잔고를 알아요. 알죠? 와, 세상에. 그 소중함,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부부 사이가 오히려 좋아지는데 예. 남편이 나에게 돈을 쓰니까. 네, 부인이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데 어떤 남편이 안 이쁘겠어요. 실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 많이 이제 놓고 뭐 방송도 했었고요. 요 멘토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다 너무 행복해졌대요. 오히려. 계획이 늘어나고 부인이 너무 예뻐 보이고 남편도 돈을 더 아낀다는 거죠.
그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 술을 못 먹겠다는 거 아까워서 왜 부인이 이렇게 그렇지. 사는데 목표가 같으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다 아끼자는 거니까. 네. 아. 오히려 더 화목해지는 플레이 된다. 근데 가장 핵심은 이제 더치페이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네. 이렇게 하면 저축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제가 체크카드를 써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체크카드 아마 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요즘에 많이들 쓰죠. 네, 많이 써요. 근데 돈이 모이나요? 안 모여요. 이제 제가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 체크카드 쓰고 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모여요. 잔고가 중요해요. 잔고. 체크카드도 이제 쥐어 짜야 돼요. 그 통장에 일주일 단위로 돈을 이체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아, 주 단위로가 핵심이네요. 네. 주 단위. 제가 아까 25만 원이 제 용돈이었어요. 네. 25만 원을 한 번에 넣어버리면요. 네. 뭐 어떻게 써버려요. 맞아요. 일주일 만에 쓸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겠네. 그거를 일주일에 5만 원씩 이체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은행은 요일별로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용하는 은행은 요일이 안 됐어요. 뭐 월요일마다 이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1일,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해서 5번의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한 주에 5만 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1만 원씩 쓰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쓰고. 아니면 남편 있으니까 남편 꼬셔서 남편한테 돈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제 굴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서 좋은 점은요. 마지막 주에 그러면 1, 7, 14, 21, 28 이체를 하면 마지막 28일은 며칠 안 돼요. 네. 자, 그럼 그때 제가 럭셔리 주간이라고 해요. 럭셔리 주간. 외식도 할 수 있고요. 치킨도 시키는 거예요?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죠. 실행 가능한 생활비 절약 꿀팁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10,000원씩 살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저축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10,000원을 거의 하셔야 돼요.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변동까지 많아버리면 저축이 50%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지간한 가정들은요. 제가 아까 김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댁이. 식비가 가장 중요하죠. 주부들한테는 오늘 뭐 먹지, 뭐 사야 되지, 식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아끼는 정도라면 식비도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식비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우선 시댁이 해남이에요. 해남. 땅끝마을 해남이라서 배추가 되게 많이 나는. 또 배추다. 그래서 저는 설이나 겨울에 갈 때마다 배추를 한 30포기씩 가져와요. 그럼 걔를 베란다에 놓으면은 한 달, 2달을 살아있어요. 겨울 동안 죽지를 않아요, 배추가. 네. 배추꽃, 배추 나물, 무김치, 깍두기, 도토리묵, 김치. 그래서 우리 아기들 손을 보시면 이제 막 손으로 밥을 먹을 어린 아이예요. 네. 네. 20개월 정도 되는. 근데 이 아이가 이 반찬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죠. 매워 보이죠? 네. 잘 먹어요. 아니 상은 가득 찬데 다 저기 초원이잖아요. 풀인데 고기가 안 보이네. 고기가. 거의 공짜로 얻어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먹었고 고기를 안 먹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했고 고기는 앞다리살을 주로 먹었습니다. 삼겹살 말고 네, 삼겹살 돼지고기 먹- 앞다리살 네, 정도. 네. 부위가 좀 싼 부위. 네, 아주 싼 부위.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삼겹살과 갈비만 비싸게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보면 아니 그래도 밥상이 푸짐해 보여요. 네, 푸짐해 김치가 좀 보이죠. 많아서 그렇지. 저는 사실은 밥하고 간장 넣고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더 배고파요. 그래서 반찬을 항상 해서 먹었고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우리가 외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네. 저 생활비로 외식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집에 손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으면 쌀 것 같죠? 짜장면, 탕수육 2가족 정도 시켜 먹으면 금방 5만 원, 6만 원 네. 나와요. 맞아요. 그러네. 정말 싸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손님이 올 때도 항상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다 하셨구나. 그 사람을 밥을 사주면 나는 일주일을 굶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한 정말 달에 절박했어요. 25만 원이니까. 네,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네. 요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요리를 원래 잘했냐? 아니요. 아니 초밥까지 하셨는데요? 세상에. 초밥 안 어렵더라고요. 안 어려워요. 새우 사고 연어도 요즘 되게 싸요. 연어 맛집 많이 생겼죠. 이거 그냥 위에다 얹으면 돼요. 네. 밥에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기본 베이스가 밥을 많이 넣기. 배부르게. 조금만 먹어도 그냥 배부르게. 더 달라는 말 못하게. 그렇게 하고 우동을 사가지고 끓여서 냈어요. 우동 사 먹으면 우동 집에서 끓이면 엄청 싸거든요. 그러네. 그렇게 했고요. 월남쌈도요. 정말 싼 재료입니다. 이런 야채들 여름에 싸거든요. 여름에 양배추도 한 통에 뭐 1,000원밖에 안 하고 오이도 뭐 한 4개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거의 10,000원으로 차릴 수 있는 게
월남쌈이고요. 네. 요 가운데 고기는 앞다리살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예. 굉장히 투박하고 뚱뚱하죠. 앞다리살 3근에 10,000원. 이에요. 그렇게 싸요? 재래시장에 가면요. 재래시장. 또 시장을 이용하시는구나. 그렇죠. 특히 재래시장을. 자, 재래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용하면은 5% 할인이 돼요. 10,000원짜리를 9,500원의 상품권을 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꿀팁은 뭐냐면 명절이 가까워지면 10% 할인이 됩니다. 자, 대량 상품을 공략하라. 저는 5인 가족이잖아요. 아들만 셋을 키워요. 12살, 10살, 7살이에요. 한참 먹성이 좋죠. 저도 잘 먹게 생겼죠. 그래서 막 굶고 안 먹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대량 상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식자재 마트라든가 농수산시장, 재래시장에 가면은 좀 박스 같은 걸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끼만 물어라입니다. 미끼가 뭐죠? 무슨 뜻이죠? 미끼만 물어라? 미끼만 물어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미끼만 무는 거? 미끼만 물어서 오란 얘기예요. 그거만 가지고 와라. 네, 마트에서 오픈 기념으로 뭐를 싸게 판다. 맞아. 그리고 마트에서 이 요일만 뭐를 싸게 판다라고 전단지가 날아와요. 맞아요. 그게 미끼거든요. 네. 와서 딴 것도 막 쓰고 가라고. 맞아요. 근데 대량 상품은 제 친구도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또 주부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게 뭐 술이나 이런 것도 한 병씩 그러면 비싸다고. 맞아요. 대형 뭐 페트병으로 된 걸 갖다 박스째로 이렇게 사가지고 베란다에다 그 구비해놓고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게 훨씬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막 고구마도 항상 박스로 사요. 단감도 박스로 사서 가을에 나오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넣어놓고 먹으면 몇 달을 먹고요. 감자는 너무 많이 하면 싹 나오잖아요. 어떡해. 감자도 2달은 가요. 두 달 가요? 그것만 잘해도 네, 고구마도 2달은 가요. 가죠. 햇빛 잘 가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감자 가는 고구마 2달 동안 충분히 먹죠. 쪄 먹고 볶아 먹고 카레에 넣어 먹고. 해먹을 거 많죠. 네, 많아요. 전도 먹고. 네. 김치하고 카레는 꼭 나오는군요. 자, 미끼만 무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뭐 삼겹살 데이는 삼겹살을 싸게 팔고요. 복날에는 닭을 싸게 팔아요. 근데 삼겹살은 싼데 상추는 비싸. 그리고 닭은 싼데 옆에 당귀랑 뭐를 모아놓은 건 또 비싸게 팔아요. 네. 그런 걸 사시면 안 돼요. 싼 것만. 싼 것만. 그거 하나만. 하나만. 저 같은 경우는 미끼만 항상 사서 왔어요. 그 질문 있습니다. 그 1+1이라 그러면은 이게 사람 심리상 이게 하나 사는 것보다 이게 하나 더 끼워주니까 1+1 더 사게 돼. 그게 또 손에 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득 아닙니까? 근데 김유라 작가는 워낙에 마트 같은 데는 딱 미끼 있을 때만 가시고 재래시장을 가니까 그런 건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시장에도, 1+1은 절대 안 사고요. 절대 안 사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1+1 상품이 건강에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스턴트가 많잖아요. 과자라든가 그렇죠. 뭐 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그렇게 많이 샀던 거는 예전에 요만한 상자에 과자를 20개 담으면은 얼마에 맞아요. 줬던 기억나요. 그게 네네. 이벤트가 있어요. 저 그런 거 무조건 갑니다. 인스턴트 몸에 안 좋은데 요 상자에 제가 과자를 30개 담았어. 30개. 합을 쌓으셨구나. 행사구나, 행사 때만. 끝을 접어가지고 다 막 박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래요. 그때 한참 이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맞아요. 막 집어넣는 아주머니들 눈빛, 막 레이저 나올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런 것만 하고 1+1은 절대 손도 안 대고. 네, 절대 손도 안 댔어요. 필요한 것만. 네, 필요한 것만. 왜냐면 하루에 10,000원으로 살려면 1+1을 살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어른들은 이제 저 아낄 수 있고 뭐 조절할 수 있는데 아이들 커가면서 간식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한참 먹으면서 자랄 텐데 간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일단 아이가 배고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밥을 줬어요. 예? 그냥 밥을. 간식이 밥이라고요? 밥 먹자 이렇게. 국에다 말아줄까?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지금 된장국 있는데 국에다 말아줄까? 카레 그럼 줄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뭐 먹을래라고 묻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안 주는군요. 네, 있는 것 중에 선택하게. 고구마 쪄줄까?
뭐 떡을 구워줄까? 국을 말아줄까?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하다가 국에 말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방법이다. 선택권은 자체를 열어두질 않는 거야. 근데 아이는 본인이 선택했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아, 나는 국이 먹고 싶다고 했어. 아, 고구마를 쪄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쪄주네? 집에 있는 것에 항상 선택을 하게 했어요. 아니 어릴 땐 가능한데 지금 아이가 큰 애가 12살. 그러니까. 학교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바깥 입맛에 또 길들여질 수가 있죠. 그렇죠. 길들여질 친구들하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요즘 좀 먹더라고요. 라면이 막. 그게 놀랄만한 일인가요? 라면 먹는 게? 근데 저는 되게 쇼킹했어요. 안 먹이고 키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런 걸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라면을 조금 먹고 그런데 워낙 입맛이 이 한국적이다 보니까 밥을 여전히 밤에도 먹습니다. 그럼 여행 같은 거는 가족 여행. 근데 제가 이건 중요하잖아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고 임신을 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과연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첫 아이 낳기 전에 나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여행을 못 갈 거야라고 얘기해서 여행을 갔어요. 그 프로모션 항공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리 사거나 아니면 갑자기 싸게 나오는 갑자기 거. 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제 기다려 그걸? 클릭을 하면 컴퓨터가 막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맞아. 몰리고 그렇죠. 원하는 날짜에 없어요. 이상한 날짜에만 표가 남아있는 이제 그런 거를 예매를 해서 뭐 왕복에 10만 원 해외인데 맞아요. 막 그런 것들을 해서 남편이랑 저랑 다녀온 적도 있고 네. 뭐 숙소도 뭐 2만 원짜리 하루에 막 이런 데 세상에. 있어요. 동남아 같은 데는. 부지런해야 되겠네. 정보도 많이 알고. 그리고 저는 아이를 하나, 둘 낳고 나니까 이제 또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거의 뭐 집에만 있으니까. 네. 근데 아이들 데리고 해외 여행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효도를 하는 셈치고 시부모님께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깜짝 놀랄 만한 숙소에 모시고 갔어요. 필리핀 이런 데 여행을 같이 갔었고 푸켓 뭐 이런 데도 갔었고 장소만 들으면은 아주 그냥 막 낙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세부, 푸켓 막 이런 데를 데려갔어요. 근데 숙소는 좋아 그렇지 보이죠? 않군요. 네, 숙소 굉장히 싼 데 갔고요. 김치를 또 싸가서 아이고, 세상에. 하루에 한 끼는 밥을 거기서 먹었어요. 김치에다가. 네, 김치에다가 먹었고 라면도 끓여 먹고요. 맨 마지막 날 하루만 좋은 숙소에 갔어요. 3박 4일 중에 2박은 안 좋은 숙소에서 살고요. 마지막 하루는 하이라이트. 좋은 숙소에서 사진을 다 거기서 찍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로 SNS는 거의 안 할 시절이라 그 포토북을 만들어서 네. 시댁에 드렸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친척들과 그 친지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셨다는. 아니 그게 사진만 보면 이제 친척분들이 다 부르면 어우 좋겠다 이러는데 이제 애는 거짓말 안 하거든. 제일 기억나는 게 뭐니? 푸켓 갔어요. 밥하고 김치 먹었어요. 이거 어쨌든 그 아끼는 중에도 할 건 다 하세요. 5명 여행 갔는데요. 200만 원 들었어요. 설마 3박 5일에. 3박 5일. 먹고 쓰고 비행기, 호텔 다 포함해서. 쇼핑까지요. 진주 목걸이도 막 사왔어요. 진주 먹거리 포함 200. 예, 다 근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래요.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정말. 네. 자, 이 들으면서 그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방청객이 계시니까 질문이 있으면 좀 해볼까요? 계속 아끼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충동 구매하게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충동 구매도 제가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더라고요. 정말 없는 사람은 충동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예. 수입이 좀 돼야지 뭐 이렇게 뭐 명품백도 지를 돈이 있어야 지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서 제가 가수 김동률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고 요즘 유튜브 가면 영상도 많이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속썩이고 이러면 나에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 없는 오빠가 있어요. 동률이 오빠. 동률 오빠. 기억의 습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막 거의 밤새 봤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힐링하고. 근데 돈 벌어서 콘서트 가야지. 그렇게 했고 저희 큰아들 이름이 동률이에요. 아유, 엄청 좋아하시네.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으면 뭐 그게 게임이든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운동이든 있으면 해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저는 목돈이 생길 때마다 그 투자 유혹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좀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 투자의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 넘어가지 않는 비법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투자 유혹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벌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독서를 우선 많이 했거든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1000권이 넘어요. 거의 한 1년에 100권 이상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사기 유형, 돈을 벌지 못하는 패턴,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많은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투자는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빨리 급하게 할수록 망할 확률이 높고요. 저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40쯤 돼서 부자 되면 돼라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지금 37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서 지켜봤어요. 저게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추천했던 저 땅이 오르나? 저 사람이 상가 저거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얻은 그런 데이터가 정말 투자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천천히 하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알뜰살뜰하게 해서 첫 1000만 원이 1년에 딱 모였어요. 사실은 저는 1,800을 모았죠. 1년에? 1년에? 첫 번 1년에. 네네. 남편의 250만 원 월급을 가지고 꼬박꼬박 저축하고 알뜰살뜰 살아서 1년에 1,800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쌈짓돈으로 해서 점점점 불려나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저는 일단은 투자 수익이 연간 1억이 넘어가요. 투자 수익만? 네, 투자금이 아니고? 네. 이제 아파트가 아까 그런 부동산. 낡은 아파트뿐이 아니고 네. 뭐 며칠 새 아파트도 있고 새 아파트도 있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두 채? 네, 월세도 받고요. 월세 그럼 세 채? 이게 몇 년 동안에 일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짠순이 시작한 지 9년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벌어서 네. 그 다음 목표는 뭔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벌면 이제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쓰기는 조금씩 점점 쓰기는 쓰죠. 수입이 있으니까. 저는 수입의 50% 이상만 저축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해외 한 달 살기도 가고요. 한 달 살기? 네. 오, 럭셔리하다. 럭셔리하죠. 네. 싸구려 이제 도시로 가면은 물가 또? 저렴한 데로 가면 콜라 한 병에 250원 막 이래요. 아이스크림 하나 200원, 300원. 그런 도시 가서 우리 김유라 선생님의 궁극의 목표는 뭡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난 한 100억 벌어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나요? 사실은 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로 없고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싫고 저는 사실 달나라를 되게 가고 싶어요. 달나라요? 우주 여행이요. 우주 여행? 네. 우주 여행.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으겠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우주 여행 값이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낮아지겠죠, 가격이. 네. 여행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행 많이 하고 싶고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이 기대지 않는 엄마가 좀 되고 싶고 우리 양가 부모님이 계세요. 제가 장녀고 우리 신랑은 장남이에요. 그분들 부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프고 그러면 보험도 없으세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책임감이 나를 그쵸. 계속 그냥 벌게 하는군요. 네, 아이도 셋이 있고 네.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안 모아져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께 그 마무리하면서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을 모은다는 건 내 모든 습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의 어떤 무의식 같은 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서 알게 됐어요. 도서관에 있던 수많은 책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는지를 알려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믿음이 생기신다면 당장 도서관에 가서 돈을 아끼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 이런 관련 책을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유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알뜰살뜰 아낀 돈 가지고 여행 한번 가보자고요. 크리스티안 씨, 어디로 안내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금일이요. 또 즐거워되는 시간이 왔네요. 네.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엔 좀 특별한 장소를 많이 소개해드릴 텐데, 일단 상상 시간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인 씨 한번 상상 시간 해볼게요. 네. 자, 크리스티안이랑 너무 사귀고 싶어 하세요. 크리스티안 너무 섹시해. 일단 섹시해 죽겠어. 상상만 하라 이거지. 라틴 남자들은 너무 섹시해. 상상이요. 그렇죠. 너무 사귀고 싶은데. 네. 자, 어디로 데이트하면 우리가 사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어디? 그냥 각자 집에 가자고 그래. 아, 저는 막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네. 맛있는 음식도 괜찮고요. 네. 만약에 데이트하실 때 어디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교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접근하고 있어요. 뭐하지? 이렇게 쓰나? 아니. 그 음식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요 분야는 또 제가 크리스티안 저도 좀 잘 압니다. 네네네. 한번 요거는 알려주세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는 놀이공원. 맞죠? 아, 놀이공원 가요? 정확히 맞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무서운 걸 타거나 이거 그러면은 이 심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느낌이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랑 헷갈려요. 아, 그래요? 예, 착각하는구나. 예, 착각해요. 그래서 막 그게 무서운 데만 탁 데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무서움을 타가지고 제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맞죠? 남자들은 여자한테 그 아슬아슬한 그 경험을 주면 오히려 더 반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오빠. 나쁜 멕시코 오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날이 워낙 적당해서. 날이 좋아서. 날씨가 좋지 않았어. 네네.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어떤 이유? 이번 주말 가시면은 네. 할인 4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까지 찾을 수 있어서 이번 주말에 제가 가는 거 추천하죠. 숙소 패키지까지. 주말에 이거 40% 할인 많이 받고 가는 거 정말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근데 또 놀이공원이라는 거 잘못 선택하시면 네. 힐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길링이 되잖아요. 힐링이 아니라 킬링. 힐링이 될 수 있어요. 줄을 엄청 서요. 네. 우리 뭐 하나 맞아요. 타려면 뭐 5가지 타는 거 끊으면 다 타지도 못해. 맞아요. 맞아요. 하지도 못하고 오고 줄만 서다 와요. 기다리다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지인 찬스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인 찬스. 그게 뭐예요? 제가 아는 형인데 네. 저 이제 그 테마파크 마니아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네. 못 가본 데 없어가지고 형은 좀 몇 개 알려주면 내가 또 가고 싶은데 좀 근데 그 형이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려주면 너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여기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다. 좋다. 그러면 알려주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괜찮아요. 형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뭐 빨리 좀 가르쳐줘. 궁금할 텐데. 애교도 부리고 또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TV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 나는 아까 지인 찬스라고 그래서 지인 찬스. 테마파크를 하는 형을 아는 줄 알았어. 자, 오늘은 마니아 몰래 가는 시크릿 놀이공원. 그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SNS로 굉장히 많이 핫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야, 저거 재밌겠다. 몇 미터예요? 몇 미터? 이게 63m 정도 됩니다. 자, 생각하시면 아마 아파트의 20층 정도 된다고. 짜릿하겠는데. 이제 내려가나요, 이제? 내려가는데. 어머, 어떡해. 저 때가 제일 무서워. 그렇죠. 수직이야, 수직인데. 수직 그냥. 자, 멈춰버리고 4초 후에 출발하죠. 찍으로 내려가는데. 와, 저거는. 그 후에. 나는 못하. 이제 출발.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미시죠? 야, 이때 117km. 예. 속도가. 이때 오빠의 손을 꼭 잡죠. 꽈배기. 그 손을 잡고 막 안아주고 막 오빠 나 무서워 이럴 때요. 이럴 때입니다. 아니, 그냥 타. 왜 자꾸. 그냥 타도 충분히 재밌는 노래 할 수 있겠죠. 이거 안 맞추면. 이거는 깜짝. 나 지금 보기만 했는데도 지금 내가 손에 땀이 지금 그렇죠. 흐르네요. 땀이 나죠. 이런 거 잘 타세요 원래? 난 못 타요. 못 타시는구나. 이게 어디예요? 이런 거 잘 타요? 저는 살짝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는구나. 무서운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는 장소를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네네. 경주에 있는 놀이공원입니다. 그렇구나. 경주에. 우리나라?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 SNS 상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워낙 무서운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인증샷을 많이 찍습니다. 어이구, 저거 봐.
난 이런 걸 못 타요. 이런 거 못하세요? 아까 그건 타는데 이런 걸 못 타요. 야, 이런 것도 다양한 기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30m 높이에서 아까 보시면 3600도 도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요. 이거. 그리고 롤러코스터인데 반팔이 없습니다. 발판. 네, 발판이 없습니다. 전 저거 타봤어요. 저 타보셨어요? 짜릿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발판이요. 뭐 예인 씨는 잘 타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경주라 그랬죠? 네네, 경주. 한번 가봐야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예인 씨처럼 이렇게 뭐 아슬아슬한 거 뭐 좋아하시면은 충분히 경주 가서 재밌는 야, 경주에 저런 게 있는지 몰랐네. 그러게요. 근데 진짜 짜릿하겠어요. 네. 시원합니다. 근데 저런 거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 바이킹은 못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어지러워서. 이거 멀미나서 못해요.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 먹어. 여기 배가 여기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번 갔다 오는데 심장이 여기 놔두고 나만 몸만 빠져나가. 그렇죠. 영혼은 여기 있어. 영혼이 빠져나가 맨 있다는 끝이 느낌. 너무 무서워. 그렇죠. 야, 멋지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야? 네. 혹시 동물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동물 좋아하시는데 혹시 새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아마 이 창소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귀여워요. 않아요? 오리입니까? 오리네요? 이색 여행지니까 네네. 수영장에 오리 풀었나? 진짜 그런 느낌도 약간 있네요. 수영장 같은 느낌. 수영장에 오리 푼 것 같아. 여기서 다양한 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대전의 한 유전지입니다. 유원지. 대전이에요? 네, 대전입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새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관람이 되실 겁니다. 예. 보시면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네. 여기서 뭐 직접 먹일 수도 있고 네, 발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 보시면 애기들 보세요. 타조예요? 에뮤예요? 네, 저거 다조 같은데요. 먹이 체험까지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가까이서 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만져볼 수도 있나 봐. 네, 보통 동물 원에서 그렇게 많이 못 해요. 그쵸. 여기는 가서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새공원인데 펭귄도 있네. 펭귄도 새군요. 그렇죠. 펭귄은 일종이죠. 내가 무식했구나. 펭귄도 왜 안 날아다니냐? 뭐 새뿐만 아니라 네. 아주 특이한 동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거 처음 들어봤었는데 네. 순수 도종견인 얼룩삽살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룩삽살개요. 삽살개는 우리 알죠. 네네. 삽살개는 알죠. 네, 뿐만 아니라 뭐 한국 늑대, 한국 늑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여기서 공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공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새 일단 뭐 공연이 있구나. 새부터 보세요. 새부터. 어머. 깃발이 이렇게. 앵무새가 저거래. 킥보드 타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는? 타고. 앵무새가 농구를 머리가 한다. 농구를 한다. 어머. 새공원에서 그러니까 귀엽네. 이게 공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어머, 아이들 표정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새가 날아든다. 아니 네, 우리가 맞습니다. 흔히 저 머리 잘 못 쓰는 사람한테 네네네. 새 대가리 뭐 이런데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네요. 똑똑하네. 그렇습니다. 뭐 새뿐만 아니라 뭐 호랑이도, 늑대도 뭐 이런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위험하지 않아? 그런 직접 거는? 먹이 주고 이런 거 하면 사실 좀 아이들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전문가랑 같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보이네요. 예. 실제로 뭐 죽을 가능성이 낮아요. 맞아요. 없어야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가시면 전문가랑 같이 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다쳐도 안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놀라셨죠? 네네, 여기 동물밖에 없어요. 놀이 뭐 할 건 없나? 놀이도 있습니다. 놀이에서 뭐 바이킹, 위에서 그 아래로 갔다 오는 그 자이드럼이라고. 저거. 자이드럼. 와, 이거는 저희가 한번 타봤었는데 기가 막혀요. 짜릿해. 진짜 잘타죠.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아이들이 타기도 하네요. 요래죠. 훈아이들. 네,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특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그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미니 바이킹이라든가. 그래요. 애들 좋아하겠네. 자이드럼의 어린이판, 바나나 점프라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곳에서 뭐 축제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6월 17일까지 장미향이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미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뭐 빨간색, 노란색 아주 예쁜 꽃들을 장미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 가서 인증샷을
예, 찍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장미 색깔이 또 빨간색 앞에서 사진 찍으면 얼굴이 더 사이 보이고 아시죠? 그렇지. 잘 나오죠. 여기는 특별하게 그 포토존을 그 장미 컨셉으로 포토존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포토존들을 그냥 편하게 찍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네, 다음 여행지는 문 닫으면서 유명해진 여행지입니다. 아니 망했는데 망한 데가 더 유명해졌다고? 특이하네. 아니 망한 공원이 더 유명해진 거는 처음인데. 네네, 이게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장소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회전목마 타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죠. 너무 예쁘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 같은데? 드라마 촬영장 같기도 해요. 이곳에 가시면 이런 사진은 뭐 한두 개 네. 보다 더 많이 그러면 찍을 이거 수 뭐 있습니다. 저 사진 찍으려고 통째로 빌렸나 봐. 예, 통째로 빌리려면 저 돈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텐데. 몇백 원 들겠죠? 몇백만 원이 뭐예요? 더 들 들겠죠.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만 원만 있으시면 이 놀이공원 전세 낸 것처럼 통째로 빌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배장한 놀이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폐놀이공원. 닫은 놀이공원이라는 뜻이 저는 영업을 좀 일찍 마감한 이후인 줄 알았는데 아예 정말 문을 닫은 거네요. 아예 문 닫아버렸어요. 진짜 문 여기서는 닫은 거예요. 2001년부터 문 닫아버렸는데 여기서는 뭐 불 꺼진 회전목마라든가 뭐 그 이제 멈춰버린 바이킹 같은 것도 잦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인생샷을 찍기 위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요즘 그 스냅 촬영이라고 해서 혹시 아시죠? 스냅 촬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좋은 카메라 갖고 계시는 그런 사진 작가를 고용해서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스냅 촬영이라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네, 여기 왜냐면 인싸잖아. 인사니까. 그래, 인사들은 이거 잘하실 거예요. 우리 인싸들은 그런 장소 아주 좋아해요. 아유, 잘 많이 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거의 문 닫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새로 부활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딱 20년 동안 이렇게 문 닫았었는데 그 유지된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레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기에는 다 가가지고 영화에도 저 장면이 나오고 막 촬영도. 이랬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영화 촬영 장소로? 맞습니다. 여기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뭐 드라마도 찍었고 영화도 찍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영화 묘족이라고 아시죠? 예, 드라마 아이리스 2 이런 배경인 장소고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 아이유, BTS나 엑소까지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여행지 갈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다음 여행지 살짝 볼까요? 네네네. 자, 보통 놀이터에서 몇 살까지 넣으시나요? 저는 최근에도 고민이 있으면 친구랑 그냥 그네에 앉아서 얘기할 때가 카페 가긴 뭐 하고 이럴 때.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얘기해요. 그렇죠. 애들하고 놀아주면 뭐 지금도 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곳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넣을 수 있는 어떤 개념의 놀이터입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저분이 지금 짚라인 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짚라인이 가능해요? 네네, 가능합니다. 어른들도 탈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양산에 위치한 실내 스포츠 체험장입니다. 저기도 양산에 있어요. 실내에서 그러니까 짚라인을 타는 어이구, 거죠. 그렇습니다. 좋으시면. 이곳에서는 실내에서 뭐 농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못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다 안에 재밌겠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와. 뭐 뿐만 아니라 뭐 하늘 사다리라든가 튜브 슬라이드 같은 재밌는 놀이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어이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축구. 놀이기구들. 저도 이거 옛날에 해봤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안전하겠어요. 밑에가 아주 쿠션이 있고 이러네. 그렇죠. 어른들이 더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재밌겠다. 예, 가족끼리 가도 굉장히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연애끼리 가도 뭐. 아니 저런 데 가면은 엄마 아빠는 이쪽에 뭐 카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커피 먹게 해.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만 놀게 해서요. 엄마 아빠 데이트하러 가기도 좋아요. 맞아. 멀리서 하기가 엄마 아빠 나 봐 이러고 뭐 이런 사진 거 아니에요?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럼 몇 번 가서 찍어줘. 아니 놀아. 커피 마시고. 예, 아무튼 이번 주말에 또 재밌게 놀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놀이동산에 가고 이러면 주말에 가면 굉장히 아까 줄 얘기도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붐볐는데 네네. 마니아들이
가는 저런 곳에 가면 한적하게 내 가족만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은근히 사람이 없을 때니까요. 아주 재밌게 놀고 네. 오실 수 오늘도 또 있습니다. 아주 숨겨진 여행지 잘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잘 봤어요. 자,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러려면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네. 오늘 포함해서 주말 날씨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어제도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정말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여름 시작 전에도 이렇게 더운데 올 여름은 얼마나 심할까 싶으시죠. 이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자 또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폭염주의보도 확대돼서요. 조금 뒤 11시에는 서울에도 올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남과 전남 일부에도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2도, 강릉 34도, 경북 의석은 무려 36도까지 높게 치솟으니까요. 더위 대비 보다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봄볕에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오존 농도까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공기질도 좋지 못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영서, 일부 영남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어지니까요. 실시간 먼지 수치 확인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내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서풍이 더위뿐만 아니라 건조함도 가져오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건조 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충북과 경북, 제주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점차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낮 기온 서울, 대전 32도, 강릉 34도, 광주 33도로 한여름만큼 덥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낮에 오른 열기가 식지 못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오존과 자외선 먼지로부터 벗어나긴 어렵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폭염 예방 수칙 참고하셔서 폭염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주말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주말이 6월이죠? 네,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어느덧 5월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여행지 가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